종목은 대체 왜 이럴까요? 이슈 추적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관련주 먼저 볼게요. 대표적으로 아이리버이지 않겠습니까? 15%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또 이슈가 하나 또 나왔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그 그래미 어워즈의 시상자로 참석을 한다라는 뉴스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미국의 3대 시상식 있잖아요. 이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 이렇게 세 개 말입니다. BTS가 여기 시상식 전부 다 휩쓸고 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난해 8월에 이제 내놓았었던 그 앨범이 아직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 있다는 거, 이런 거 뉴스화되면서 다시금 또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연속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리버 오늘은 8,000원 위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잘 나가는 아이돌요 또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볼까요? 블랙핑크 말입니다. 블랙핑크도 미국을 아예 접수하러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토크쇼가 있다고 해요. 레이트 쇼라고 하는데 오는 11일에 출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사람들로는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레이디 가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 네로라는 이제 스타들이 출연을 했던 그런 토크쇼인데 여기에 이제 블랙핑크가 출연을 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를 이제 투자자들은 점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제 반등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6%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YG 엔터 챙겨봅니다. 미국 모멘텀의 주가가 올라가는 업체 또 있습니다. 대웅제약, 대웅 나란히 6% 안팎 정도의 상승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툴리늄 톡신 나부타가 국내 제품으로는 최초로 미국 FDA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 봄부터 판매가 미국 시장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나부타로 인한 매출이 올해 한 4천억 원, 그리고 한 4년 뒤쯤이 되면 7천억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쏠리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긴 하죠. 대웅제약 204,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르비텍과 우진 나란히 한번 볼까요? 우진은 상한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고 오르비텍도 17% 가까운 급등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북 관련주도 들썩이긴 한데 초점이 건설이나 시멘트나 비료 이런 쪽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 이쪽으로 이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듯합니다. 원전 해체 관련한 종목들이 뛰어오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또 정부까지 나서서 원전 해체 사업을 미래 먹을거리로 삼겠다라고 나서는 분위기다 보니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속성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략 챙길게요. 파미셀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하한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죠. 하한가는 일단 살짝 풀리긴 했는데 11,650원대 악재가 떴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미셀은 이의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식약처의 설명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전망도 함께 나눠볼게요. 애플 관련주들이 상승불을 켜는 날이 최근 많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잘 안 팔린다는 둥, 앞으로 애플의 혁신은 없을 거라는 둥 말 많죠. 실적도 뚜껑 열고 들여다보니 실제로 안 좋게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잖아를 투자자들은 외치는 모양입니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다시금 올라서고요. 국내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 잘 나가는데 이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 킹덤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JTBC의 스카이캐슬 봤냐라는 얘기들 참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킹덤 봤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나 봅니다. 킹덤 인기 많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연결지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드라마 아닌 건 아시죠? 다만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로 인기를 맛봤다면 이쪽으로의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것이고 당연히 이 드라마 제작사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주가 4% 넘는 상승인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벨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오늘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 이 종목 먼저 보려고요. 원전 해체 관련주라고 하면서 오르비텍, 우진, 우리기술 등등등 관련주들이 꼽혀서 올라가는데요. 네.
이제 뭐 대북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뭔가 오르겠지라고 싶은데 매번 이제 방향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네. 챙겨주세요. 일단 이제 비핵화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남북 경협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매트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번 주 금요일 날 나타났었던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비핵화에 대한 선언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들뿐만 아니라 모든 테마주들을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작년 6월 12일 날 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부터 작년도 이 10월 달 대폭락장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가 한 70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견된 뉴스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르비텍이라든가 우진 다 우리기술 이런 비핵화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여론들이라든가 의식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관광 사업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렸었다가 이번에 진짜 진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따라서 오늘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겠지만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해체 연구기술조합의 조합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오르비텍뿐만 아니라 뭐 CJ 대한통운이라든가 유지인트라든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 조합사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계측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계측 사업을 하거나 뭐 파이프를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큼 매출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추정하기 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모멘텀만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북 관련주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제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쌍용양해라든가 성신양해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륙사보다 해안사가 정말 운송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해안사들이 상당히 좀 곽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도 시멘트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멘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원가가 저렴합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북한은 우리나라 시멘트를 쓸까 중국 시멘트를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국 거 또는 중국 거를 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 성장세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지금 소문이나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뿐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련한 이슈에서 크게 이제 수익을 맛볼 만한 이 시기는 이미 이제 지나버렸다라는 맞습니다. 판단이시군요. 네. 오르비텍 우진에 대한 투자 의견은 한 중립이세요? 글쎄요라고 중립 드리고 정도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는 말씀까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해체주들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LG이노텍 볼까요? LG이노텍, BH, 인터플렉스 이런 IT 부품주들요. 최근 괜찮습니다. 흐름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주가 낙폭이 너무 좀 과도했었죠.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애플의 판매 부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애플의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부품사들의 주가 뭐 실적까지도 실제로 상당히 좀 낮게 나왔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좀 예상했었던 실적만큼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좀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 이제 고가 정책으로 실패를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정말 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애플이 이제 이 컴퓨터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램이 1기가짜리 컴퓨터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한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경차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값으로 컴퓨터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엔 실패를 했어요. 결국에 지금 애플이 만들고 있는 이 아이폰 X 시리즈, XS라던가 XS 맥스 이런 고가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아이폰이 감성적인 트렌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휴대폰이면 휴대폰이지 이렇게 비싸면 못 쓰겠다라고 하는 이 소비자들의 니즈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판매량이 좀 많이 줄지 않았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격 때문에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괜히 우리 애플 거 안 사고 자국 내 휴대폰을 사면서 우리 애플의 판매량 줄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 각국의 이제 아이폰 판매량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애플이 어느 정도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가격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쪽에서 아이폰 XR 시리즈는 가격을 좀 인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 판매량 감소 그리고 매출 부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그리고 판매량이 다시 한번 회복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판매 매출 말고도 서비스 매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을 수리한다거나 리퍼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매출도 상당히 많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폰을 한번 바꿔볼까 하고 아이폰 XR이랑 XS의 차이점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사용자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XR은 듀얼 카메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예요? 가격이? 지금 한 100만 원 훨씬 넘죠. 90만 원 정도. 90만 원? 네, 90만 원 후반대거든요. XR. 보급형으로 내놓은 게 네. XR이거든요. 너무 근데 비싸요. 그걸 보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사실 듀얼 카메라도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듀얼 카메라 쓸래, 싱글 카메라 쓸래라고 했을 때는 네. 듀얼 카메라를 쓴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트리플 카메라 탑재한다고 했고 LG라든가 삼성도 전면에 2개, 후방에 3개, 카메라 총 5개 탑재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로 좀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예전 아이폰 를 네.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셀카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화질이 떨어져요. 안 아. 예뻐요. 안 찍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뭐 갤럭시나 뭐 LG 제품 쓰는 친구들 걸 이제 뺏어서 찍어보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수요들을 이제 반영을 한다면 이제 듀얼 카메라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데 가격은 너무 비싸서 그렇죠? 이건 좀 맞습니다. 조정이 돼.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그 LG 이노텍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좋아요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좀 네. 챙겨주신다면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늘 5%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가격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가기 때문에 가격을 방어하고자 하는 이런 좀 수급도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실적이 뭐 1분기 후반기 또는 2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인다라는 수급들이 공격적으로 먼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매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수준부터 해서 9만 원 후반대, 9만 9천 원까지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우리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추세를 우리가 잡아서 가져가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 12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눈여겨봅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드리면서 한 12만 원대 가격도 기억을 해두죠. 다음 보겠습니다. 파미슬 볼까요? 뭐 주요 이제 뭐 네이버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포털에 이제 주식 창에 열어보면 오늘 이제 인기 검색어로 이 종목 올라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뭐 악재가 떴고 장주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뭐 조건부 허가 부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랬대요. 식약처가 임상 3상에 대한 성공을 100%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증거를 제시해라. 라고 이제 사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식약처는 아니었는데 라고 뭐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주세요. 일단 파메셀이랑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었던 네이처셀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네. 반려가 됐다. 품목 허가에 대해서 반려가 됐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공통점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느끼셔야 되는 부분들이 식약처에서는요. 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말 이 병에 걸린 환자분들이 난치, 정말 고치기 어렵다던가
또는 사망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때 이 약품을 중간에라도 품목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파미셀이라든가 네이처셀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제라든가 강경변, 물론 앓고 계신 분들은 많지만 이게 사망까지 이르를 만큼의 심각한 질병은 아니다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기준을 애초에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미달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 때문에 임상 3상이 돌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땐 전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미셀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화면을 한번 조금 띄워주시면은 이미 임상 3상에 돌입한 이 파이프라인이 3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조건부 허가 반려가 된 이 셀그램 LC 이미 임상 2상은 통과를 했고요. 나머지 뭐 전임상 단계라던가 또는 임상 1상 단계에 놓여져 있는 약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처셀 같은 이런 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들보다는 네. 상당히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물론 지금 일찍 시판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시장 가치가 얼마만큼 됐을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겠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놔도 될 것 같고 임상 3상 통과 이후에는 조건부 허가 승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판매까지도 시판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이 파미셀에 대해서는 좋아요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의견은 지금 공격적으로 뭐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보유자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믿고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이야 악재가 이제 노출되다 보니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파미셀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을 쭉 설명 주시는 거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회사였어? 그렇죠. 라는 생각을 또 한 배 해보게 되고요. 좋아요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늘 올인 이거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좀 지지를 받고 턴할 때쯤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질의 겁을 먹고 당장 다 던질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 네, 이 정도로 맞습니다. 좀 해석을 해볼게요. 투자 의견 좋아요, 파미셀 찍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가보겠습니다. 킹덤이라는 이제 것이 이제 함께 이제 믹스가 돼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킹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이 컨텐츠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제이 콘텐츠리도 마찬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고밸류입니다. CJ ENM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만들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미 발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투입된 제작비에 대해서 뭐 제이 콘텐츠에 비해서는 좀 시청률이 저조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우리가 단편적인 시청률만 보고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방영이 종료가 됐더라도 넷플릭스에 만약에 넷플릭스라든가 다른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이게 방영권을 매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수준에서 저는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좋은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가도 괜찮은 거죠?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단순히 뭐 킹덤 이걸로 뭐 올라간다 뭐 이거 관점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었고요. 내일장 탑픽을 하나 꼽아봐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LG노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LG노텍을 비롯한 몇몇 IT 부품주들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듣네요. 이 종목 내일장 탑픽입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